네, 과연 우리 증시는 떡상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만들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 모시고 그 근거를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네. 자, 주말도 주말이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시장이 더 갈까 안 갈까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 전 리포트가 더 간다. 네. 네, 뭐 그렇게 그 작년 말에 썼었던 연간 전망을 다소 좀 수정을 했습니다. 네. 네, 상향을 좀 했죠. 뭐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는 것도 있고. 연말 전망보다 오히려 더 좋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작년 연말에 올해 넘어올 때는 우리 시장이 한 상단 기준으로는 2,700을 좀 넘기가 쉽진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봤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 내부적인 그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리고 미국도 저희는 연착륙 정도로 봤었는데 노랜딩, 그러니까 아예 무착륙, 착륙을 안 착륙 안 하고 한다? 넘어가는 네. 수준의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수출이라든지 내부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해서 한 2,800 넘는 수준까지 올해. 네, 그래서 지수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그렇습니까? 네.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더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올해 맨 처음 이제 안 좋게 조금 안 좋게 보셨다가 더 좋게 바꾸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요게 이제 유일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뭐? 그것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벌어든 돈이나 자본을 활용을 해서 그동안에 네. 주주 가치에 조금 소액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좀 비효율적인 자산을 이번 기회에 좀 효율적인 자산으로 좀 전환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네.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려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익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익이 올라가려면 우리나라는 또 수출이고 뭐 돌고 돌고 돌아서 뭐 글로벌 경기가 언제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보니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더 나빠지지 않은 쪽, 이를테면 유럽이나 중국은 좀 더 나빠지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 좀 좋아지는 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단일 최대 이제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어떤 수요가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지면서 재고 리스타킹 수요가 있으면서 네.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하반기에 있고, 상반기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네. 뭐 이를테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에 살 수 있을 만한 유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싸다 일단 네. 뭐 미국 대비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 대비 싸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서 이 싼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좀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상반기는 내부적인 밸류업, 하반기는 외부적인 수출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밸류업에 의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 지금 모이는 모습은 이미 좀 많이 나왔죠. 드러난 많이 것 같고요. 나왔죠. 네. 그다음에 하반기 수출이 좋아질 것 같다는 건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걸 말씀드리는 이제 거죠. 가정해놓고 그죠? 네. 그 상황에서 우리 수출이 잘 될 거라는 건데 미국 경제가 뭐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쁘지 않다고 가정하면 우리 수출은 뭐 어떤 게 주로 잘 되는 거예요? 자동차? 결국에 자동차는 네. 사실 작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사상 최대 실적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그 모습이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뭐 전기차의 성장성이 떨어졌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전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수요가 네. 작년보다는 조금은 꺾일 수 있으니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 결국 미국 내에서 수요가 살아나는 쪽은 돌고 돌아서 다 알고 있는 AI 쪽인 것 같아요. AI가 네. 지금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약간 우리가 보통 보면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고객과 가까워진 쪽이 있고 고객과 먼 쪽이 있는데 아직은 고객과 먼 쪽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이게 소위 말하는 AI가 아니라
기존의 다른 산업에서도 생산성으로 인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왕성한 빅테크나 네. 유관 그 기업들로만 좀 주가라든지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미국 내 재고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재고를 쌓을 만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그래도 하반기에 네. 올리기보다는 뭐 한두 채라도 내려준다면 이 자본 비용이 좀 싸지고 그럼 기업 대출이 늘면서 네. 전반적인 투자의 캐펙스가 늘어나는 그리고 재고가 저기 리스타킹 재고 재축적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품을 수출하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은 또 반도체니까 네. 반도체를 비롯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였죠 그 뭐 강관이라든지 철강도 그쪽으로 좀 수출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원부자재 중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도 있지만 뭐 전력기기 같은 건 이미 주가 많이 뽑고 있지만 그런 네.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반도체는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고 또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강국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 부가가치는 시스템이든 아니면 뭐 파운드리 이런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당연히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더 좋아지겠죠. 뭐 그건 네. 뭐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뭐 성전 변환 뭐 이런 것도 좋아지고 예, 뭐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뭐 그 목적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훨씬 더 사람들을 덜 쓰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기업들이 앞다퉈서 어마어마하게 AI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할 거고. 단순히 AI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네. 이 AI와 관련된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되면 네. 연쇄적인 고용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떠한 도시의 일자리가 네. 이를테면 자동차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많이 생기는 건 맞지만 네. 그 자동차 일자리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들이 하다못해 하나의 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서비스업도 같이 가미가 되지 않습니까? 뭐 미용실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네. 그와 관련된 이제 레저도 많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 크면 와 자동차 관련된 뭐 부품사들 뭐 또 철강 만드는 데들 또 운임하는 뭐 운송하는 곳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딱 연계가 돼서 막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AI도 그러냐는 거예요. AI는 오히려 요걸 이제 깎아먹는 그러니까 일자리들을 오히려 더 줄이고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기업들이 이렇게 환호할 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이미 뭐 빅테크들도 나타나고 있고 IT 기업들 상당수가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산업이 하나 커지는 거니까 다른 산업 커질 때처럼 우리가 부가적인 어떤 전체적인 부의 증대 이런 걸 우리가 누리거나 혹은 뭐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약간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분야를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미국의 현재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네. 새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수준이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뭔가 생산성이 나오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만약 금리의 조금의 어떤 변화, 금리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네.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나 네?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GDP 대비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들이 70%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거기다 지금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었던 주택도 이제는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생산성이라는 게 나와주는 게 뭐냐면 뭔가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네. 파이가 커질 수 있고 뭔가 모르는 일자리나 뭔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신뢰감이 있고 그 신뢰감이 있는데 돈이 들어가고 투자나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이 레버리지의 이 어떤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00%, 120% 넘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 여력이 없어야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런 여력적인 방향성, 투자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뭔가
돈이 들어갈 만한 근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AI가 잡아주고 AI의 확산돼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자리가 벌어질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하다못해 최근에 미국에서는 리츠도 오르더라고요. 왜 오르냐 봤더니 야,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리츠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랄까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가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경기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네. 고용의 창출에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 그게 이제 가장 큰 엔진이 AI 쪽으로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AI 쪽으로 항상 보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항상 주도 업종이 이제 뭐 살아 있어야 그렇겠죠. 되니까 네네네네. 그런 쪽이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너무 AI 하지만 지금 뭐 버블이냐 아니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00 앞두고 나서 뭐 변동성이 나온 거 보면 너무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 AI가 이제 버블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버블이라고 얘기할 만한 기준점에 아직 좀 많이 올라온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불마켓은 결국 버블로 가기도 하고 불마켓이 버블이 안 되고 다시 베어마켓이 되는 구간도 있긴 한데 네. 만약 가능하다면 불마켓이 이제 버블로 가는 그런 어떤 전환점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좀 괜찮아야 우리도 괜찮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맞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 괜찮을 거로 보시는 이유, 그거 한번 좀 살짝 가볼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버블 지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가격적인 수준을 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과도함이 하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버블 지표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이게 레버리지라는 부분들인데 그걸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뭐 차트도 있지만 네. 이 최근에 미국에서도 워낙 리테일 자금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포모라고 해야 되나 이런 증상이 나오니까 뭔가 약간 좀 심하게 버블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 이게 마진 대비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신용융자 쓰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 흔히 말하는 좀 버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과거에 보면 이게 한 40% 아니면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30% 수준일 때 버블로 가는 어떤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버블로 가는 전환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10% 수준이기 때문에 뭐 아직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언론상에서는 신용융자가 18.7조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쳤을 때 네. 지수가 올라오니까 신용 B2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지수 오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신용이 같이 늘어나요. 네. 이게 올라가는 방향성에 대한 투자도 있으니까. 근데 레벨로 보면 신용융자 비율이 연초에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과도하게 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주가가 아니면 너무 오바스럽게 레버리지가 일어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네네.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도 뭐랄까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수준이라는 거는 금리가 조금 연준이 뭐 동결의 기조를 더 오래 갖고 간다 하더라도 경기의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산성이라는 이슈를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더 근데 오히려 여기서 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되면 좀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신용 쓰는 거 보면 아직은 버블이 좀 이른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트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이 중요한데 이제는 아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제1 수출 지역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오른쪽 차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라고 하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좀 164%, 중국은 144%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수준인 거죠. 네. 당연히 그러면 월 단위로 나가는 원리금 상환 비율도 상당히 높을 텐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력이 없거든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특히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계속 1년 이상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융위기 때 130% 넘었던 수준이
이렇게 가파르게 소위 말하는 디레버리징 그리고 뭐 빚의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 아까 수출 보면 뭐 아이스크림도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네, 네, 뭐 네. 여러 가지 반도체나 조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 이런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여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이제 줄어든 거는 그 고점이 이제 2007년 뭐 그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때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나왔던 가계 부채를 정부가 자, 받아준 거죠. 그죠? 이제 네, 정부가 정부 이제 부채를 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저 은행들 목 졸라 갖고 이제 더 이상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사실은 이때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주택도 이게 은행한테 넘기고 네. 파산한 개인들도 많고 근데 거꾸로 또 좋게 보면 이런 거죠. 가계 부채라는 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의 속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GDP 대비 부채도 부채의 속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미국은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채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은 늘어났는데 부채는 그렇게 늘지 않았으니까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갖고 네.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이 안정화된 건 사실이나 네. 그게 이제 돈을 소비를 더 늘릴 만큼이 되냐는 게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 2007년에는 내가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았지만 더 자산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막 팡팡 쏟았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자산들이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설령 부채 비율이 낮더라도 그게 소비로까지 이어지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작년 말에도 보면 소비가 그렇게 안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뭐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네. 미국의 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고용이 붕괴까지는 아니고 고용도 좀 안 좋아지고 소비도 상당히 좀 소위 말하는 연준이 기대하는 만큼 리세션이 아닌 좀 약간 경기 둔화까지 가줄 것이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소비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화려한 소비의 만개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탄탄한지에 대한 근거거리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을 더 좋게 보는 건 사실 소비는 근간이 잘 버티는 거고 네. 투자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투자와 관련된 지표들도 나쁘지 않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리세션도 아니 뭐 지나가는 것 같고 이 차트를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재고 증가율이 너무 빠르게 팬데믹 이후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전년 대비 뭐 25% 가까이 늘어난 적이 90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재고 부담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좀 높았고 네. 경기가 좀 둔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제 재고를 더 쌓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좀 많이 둔화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재고의 이제 증가율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좀 제가 선행을 해놨는데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차트는 뭐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재고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주문을 많이 합니다라는 그 서베이 지표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 하반기에 늘어날 수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재고를 쌓으려면 봤더니 가게 입장에서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봤더니 체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생산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투자가 있느냐 봤을 때는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은행 입장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비율이 내려가는 거는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주도 업종은 다르겠죠. 뭐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이때 내릴 때는 뭐 IT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막 돈을 빌려줬을 거고 이때는 뭐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뭐
그 사주 위안 풀면서 돈이 확 늘어났을 텐데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어떠한 잘 모르는 기업을 갖고 가서 투자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내주지 않겠지만 음흠. 우리 저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네.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했을 때는 기업을 그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 기준이 조금은 더 완화된 상황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들은 대출 스탠스를 완화시키고 있어요. 2분기 연속. 아,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봤더니 기업의 GDP나 그 기업의 그 현금 흐름이나 이렇게 보니까 부채 비율도 낮고 괜찮다. 가계도 괜찮은 거예요. 소비도 나쁘지 않고. 근데 투자할 만한 생산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내려줘야지만이 이게 금리 스탠스가 완화됐었는데 네. 오히려 2분기 연속 완화되면서 기업 대출도 늘는 환경이 이제 곧 볼 수 있고 네. 그러면 이 재고 증가율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근데 않겠냐. 소비가 괜찮은 건 예.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소비가 사람들이 막 저 아이폰 사고 저 노트북 사서 이래서 괜찮은 소비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런 거보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쵸, 뭐 식당 값이 워낙 저 아까 제가 햄버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막 3만 원씩 이렇게 막 미국 하니까 야 이거 뭐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서비스 소비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얼핏 괜찮아 보이긴 하나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는 안 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쵸. 막 쉬인 테무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이제 맞아요. 장사 잘 되는 게 네. 되게 싸게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만 그냥 좀 괜찮고 나머지 진짜 우리가 판매하는 그런 소비재들은 잘 안 팔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소비는 네. 지금까지 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온 소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소비가 아니라 서비스 소비죠. 서비스 소비인 건 맞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선순환의 고리를 이제 가줘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그런 소비 말고 기업 소비. 기업 소비는 투자인 거니까 네네. 투자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가 나오면 우리나라 입장에는 수출을 하는 거. 왜냐하면 중간재 수출이 많고 우리나라에는 또 기업에 수출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런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그게 민간 소비로 통치는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소비가 기업 투자가 일어나면 그 곧이어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민간으로의 고용과 소비로 연결하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다못해 지금은 좀 뭐 많이들 이제 등한시하지만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하나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간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럼 미국 소비가 괜찮다고 치고 네. 그러면 우리 수출도 괜찮을 거라고 치고 우리는 그러면 좋아질 동네 그쪽은 좀 어느 쪽이 좀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집중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요? 예. 좋아진 동네 지역을 말씀하는 아니. 거니까 분야. 좋아질 분야 카테고리.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순히 미국만 놓고 보면 AI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AI도 마찬가지지만 네. 고유라는 건 뭐냐면 뭐 밸류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는데 기업과 정부의 의지로 좀 높아지고 있는 거. 뭐 대표적인 은행이 좀 올라와졌고 아니면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미국이 좋아지면서 같이 연쇄 효과로 좀 괜찮아질 수 있는 네. 산업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최근에 그동안 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시장이 네. 많이 선순환이 돼서 넥스트는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조방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조방원 예, 그 원자력 조선 방산 원전 방산, 예, 아, 원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드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핫해진 테마가 뭐냐면 저PBR이거든요. 근데 저PBR은 뭐냐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거. 네. 근데 저PBR이 저PBR로의 인식이 되려면 이 기업들이 뭔가 ROE가 개선될 것이다. ROE가 개선되는 건 뭐냐면 자본 대비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면 배당, 주주 환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네. 그동안 이런 게 눌렸었던 게 자동차, 보험, 금융주가 이랬었는데 돌아서서 주가가 올라왔으면 그러면 ROE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저 PBR과 같은 성격의 산업이 어딜까 봤더니 저는 이제 조선과 방산 원전이라고 보는 거죠. 조방원. 근데 이제 단순히 PBR로 보면
원전과 방산 일부 조선주는 PBR이 낮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PBR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매출액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듀폰 공식을 보면 매출 회전율 곱하기 순이익률이에요. 매출 회전율 곱하기 순이익률 순이익률. 곱하기 재물 레버리지. 그래서 돈을 뭐 재물 레버리지 빼고 마진이 좋아지거나 저기 매출이 돌아서거나 이러면 이제 ROE가 올라가고 저 PBR이 고 PBR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조선주가 마진이 좋아질 것 같고 방산과 원전은 매출이 좋아질 것 같아서 아직 뭐 이미 지난주부터 많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이 섹터는 시장에 조금 뭐 순서가 더 남아 있는 업종으로 보고 있는 이유죠. 네네. 아, 그러면 그런 조선 방산 원전 뭐 이쪽을 이후로 한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아마 섹터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네네. 예, 그러면 그 섹터 내에서도 좀 우리가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섹터 전체가 다 좋으니까 그냥 뭐 어떤 걸 골라도 비슷비슷합니까? 뭐 비슷비슷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방산 원전은 사실은 정책 모멘텀이 좀 강한 거니까. 아, 저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조선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게 왜냐하면 일본에도 지금 조선 기업이 하나 상장이 돼 있는데 일본 기업마저도 우리나라의 조선 기업하고 같은 업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의 변동성을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일본의 그 기업은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로 계속 쭉쭉 올라가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근데 우리나라는 동일한 상황인데도 조금 언더밸류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뭐 삼성중공업, 뭐 대우 저기 한국 조선해양, 뭐 한화오션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조선업의 방향은 좀 비슷하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안 됐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이 조선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가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게 상반기, 1분기에 해소가 되니까 그러면 하반기부터 마진율이 좋아지지 않겠냐 하면서 ROE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본 거죠. 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뭐 매출도 늘어나지 않겠어? 이렇게 보는 부분이라서 네. 대표적으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여전히 PBR 1배가 안 되고 있는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좀 눈여겨보고 쳐다보면 괜찮은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까지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했던 것 이제 어느 정도 털린다 이거죠? 다 털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는 수익이 더 좋아진다. 이게 지금 신조 성과라든지 네. 중고 성과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조선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만 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4월이잖아요. 네. 4월에 결국 또 돌고 돌아서 1분기 실적이 어땠고 2분기 실적은 뭐가 좋아지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아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까지는 뭐 저가 수주 물량이 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거의 다 없어집니다 하고 나오고 네. 2, 3분기부터는 아마 이제는 신조 성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진이 개선되면서 괜찮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네. 부각이 되는 하나의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뉴스로 인해서 확 갑자기 움직였지만 네. 실적 시즌 때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의 어떤 흐름을 더 유지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그림을 우리가 예상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분기 때 이미 저 저가들 털릴 것도 다 알았고, 그다음에 2, 3분기 계속 좋다, 그다음에 수주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이미 전부터 그냥 전망만 한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미래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실제로 작년 중반만 하더라도 내년 1분기라는 시간적인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가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후판 가격도 좀 높았고 네네. 인력 수급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시즌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뭐 저는 조선 담당은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넥스트에 대한 어떤 요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넥스트를 봤을 때 이런 업종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한편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시장이 열리려면 당연히
이 반도체가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도 네.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가는 어떤 흐름에서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도 하방은 조금 많이 이 좀 뭐 공고하다 그래야 되나?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밑으로 좀, 더 떨어질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뭐 일단은 이제 분기 실적도 좀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시장은 보면 시크리컬 메모리하고 성장 메모리가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성장 메모리가 치고 나가고 시크리컬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좀 부진한 건 맞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시크리컬 메모리조차도 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삼성전자도 많이 이제 하락할 이유는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이제 PC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그 서버라든지 네. 이렇게 데이터 수요가 아까 왜 재고 리스타킹이라든지 기업들의 캐펙스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GTC가 있지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우려의 포인트는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생산한다는 뉴스들이 엔비디아한테는 약간의 우려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업체가 생겨야 되는데 어디에서 생산하겠냐?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온 뉴스는 삼성전자한테는 아주 긴 시각에서는 그래도 저점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파운드리는 뭐 TSMC가 뭐 그건 당장이긴 맞죠. 하지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업체들이 다 생산하려면 어쨌든 TSMC에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뭐 그 정도의 삼성- 논리로 네. 가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그거 좀 약간 네, 떨어지는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 PBR이 0.7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PBR이요? 그러니까 상대 PBR이. 상대 PBR도 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1.89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1.12배니까 이렇게까지 벌려진 적이 좀 사실 하이닉스를 1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0.7. 0.7쯤 된다. 네, 이렇게까지 두 업체가 벌어질 건 아닌 것 같다. 벌어졌고 벌어졌던 적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박해지니까 그 삼성전자 자체도 이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좀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상대적인 PBR 같은 것도 조금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으니 네, 맞아요. 예, 제자리는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원전, 조선, 방산, 그다음에 반도체. 네. 또 있습니까?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자동차? 자동차는 이게 너무 빨리 올라서 이미 네, 자동차가 나쁜 그림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닌데. 자동차는 여기서 내부적인 게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이슈로 좋아지려면 결국 네. 미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 수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연준이 좀 금리를 내려줬을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전력기기 뭐 변압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최근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고요. 효성 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네. 뭐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그쪽은 너무 많이 올랐죠. 저희 이제 커버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주가의 상승 속도보다 이익의 상승 속도가 빨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주가의 상승 속도보다 이익의 그만큼 어닝이 잘 나오고 있고 이게 워낙 이게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AI에만 막 신경을 썼는데 그거보다 더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고 있는 쪽이 이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내에 이제 지금 전력 이게 굉장히 쇼티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 보면 SMR 같은 업체들이 그 주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엄청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이슈는 바이든 뭐 지금 현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정책적으로 보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니즈는 둘 다 공이 이제 교집합이니까 뭐 편안하게 이익의 성장을 계속 누리는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변압기 좋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주가만 보면 지금 들어가도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뭐 더 TP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나중에 또 그렇더라고요. 액션하면 또 그때가 또 고점인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참 고민됩니다 또 요즘에. 근데 이제 뭐 기업들의 투자 그다음에 이런 AI 이러면 사실은 전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네. AI는 뭐 전력이 워낙 많이 드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마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이익으로 나와주면 1분기 실적 때 또 나와주면 네. 최근의 변동성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섹터일 수다. 예, 그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끝으로 짧게 네. 우리 저평가된 거를 좀 밸류업 하자. 요거 이제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좀 말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 막상 나오고 보니까 뭐 당근 없다, 채찍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좀 평가해 보신다면 그래도 우호적으로 보세요. 예, 그래도 변화가 있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로 네네네. 변화가 있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변화를 잘 잡아서 한 번에 보따리를 풀면 소위 말하는 세론으로 끝나서 이 넥스트에 대한 기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당 소득세 인하라든지. 네네네. 근데 갈 길은 아직 멀죠.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자본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상법에 대한 개정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 길로 가려면 이제 뭐 그 4월 10일에 총선도 좀 끝나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상속세나 아니면 뭐 그 주주 이사회 의무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한 큰 메가 트렌드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만큼 가야 되는 길이 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하나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종훈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이후에 또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적인 시장의 수준도 한번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좋아질 섹터라든지 또 우리 밸류업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 신종훈 센터장님, 그래서 우리 한 3천 갈까요? 3천 내년에 가지 않을까요? 올해는 조금 어렵군요. 네, 3,000은.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하단은? 하단은 한 2,400 중반으로 보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럼 뭐 별로 많이 안 떨어지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종훈 센터장님의 뷰 오늘 한번 들어봤고요. 또 다음 기회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